자, 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공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 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우리가 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네.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잖아요. 예, 명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그 수익의 소식을 전한 지도 1년이 됐어요. 되도록이면은 그 기존의 폐쇄적이던 수익의 문화 또는 수익의 내부의 일들을 일반인 분들에게 조금씩 공개하는 역할을 저희가 좀 하자라는 차원에서 위클리벳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요 이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저도 자꾸 수의사 선생님들 편을 좀 들잖아요. 네, 그리고 수익에 관련해서 좀 안 좋은 소식들 들려오면은 안타깝고 또 괜히 수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 일반인들한테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또 좀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너무 어떤 수의사의 전체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수의사들의 윤리의식을 사람들이 의심하게 할 만한 그런 사건들이 연이어서 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수의사의 어떤 윤리의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위클리벳은 진정한 언론입니다. 그래요? 우리 스스로 자정활동을 좀 해보겠다라는 차원에서 오늘은요. 수의사분들이 좀 들으시면 불편하실 수도 있고 일반인 분들이 좀 들으시면 실망하실 수도 있는 얘기지만 이제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들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최근에 일어난 수익에 관련된 좀 안 좋은 사건들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지난달이었죠. 뭐 전국을 들썩이게 했는데 가습기 살균제 사건. 거기서 이제 독성 검증 실험을 담당한 교수님이 이제 수의과대학 교수님이셨는데 이제 뭐 연구 결과를 좀 조작했다는 혐의로 지금 구속돼서 이제 조사를 받고 계시거든요. 뭐 이게 어떻게 된지 아직 결과 안 나왔으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서울대 교수 자리에서는 지금 직위 해제가 되셨고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검찰 조사 결과 안 나왔지만 아직 팩트는 모르지만 어쨌든 수의사 이미지 전체적으로 타격을 주는 큰 사건이었고 그 해당 수의과 대학은 뭐 2005년에도 엄청나게 큰 줄기세포 조작 사건이 있었고 또 2012년에도 논문 조작 사건이 있었고 그때마다 자정 노력을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또 이런 사태가 터짐으로써 그 수의과 대학 전체가 이제 비난받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것도 너무 안타까운 얘기인데 한 수의과 대학에서 이제 동물 실험을 하는데 사실은 동물 실험 윤리위원회도 생기고 점점 강화되잖아요. 그리고 수의과 대학 동물 실험들이 대체되고 있어요. 살아있는 동물이 아니라 모형, 인형, 그다음에 세포 실험으로 대체하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도 살아있는 이제 실제 동물한테 해보게 하는 경험을 주고 싶었나 봐요. 이 교수님이. 그래서 한 10년 넘게 번식장으로부터 이제 개들을 데려와서 공급받아서 그걸 동물 실험에 활용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고발당했고요. 불법 번식장에서 데려온. 네, 번식장 우리 많이 소개했지만 90% 이상이 아직 등록 안 된, 신고 안 된 불법이죠. 그다음에 최근에 또 강아지 공장이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후속편으로 PD수첩이 강아지 공장 편을 다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소개된 곳이 동물 판매업을 병행하는 동물병원이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즘 강아지 공장 이슈가 터져서 다른 펫샵들도 문제 많고 경매장, 번식장 문제 많은데 동물병원에서 이제 분양하는 게 가장 믿을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그 동물병원에 이제 개고양이들이 막 철창 안에 갇혀져 있는 뭐 이런 장면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방송을 보고 동물 판매업을 하는 동물병원에 대한 이제 비난 여론이 또 많이 생겼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수의사 전체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큰 사건들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기사들 접할 때마다 저는 위클리벳 진행자로서 되게 속상해요. 네. 그렇죠. 제가 이 정도인데 뭐 실제로 수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정말 조금 직접적으로 좀 와닿으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밖에 나가서 수의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수의사 처음 봤다. 막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수의사가 흔한 직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수의사 한 명이 그 수의사 직군 전체 이미지를 대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이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정화를 한다던가 막 정말 일벌 100개를 한다던가 이런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위클리벳을 1년 정도 진행을 하면서 놀랐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워낙 저희가 몰랐던 분야기도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굉장히 조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 치고 내부적으로 죄송합니다. 사실 좀 체계도 없고 이미 고민하고 얘기됐어야 되는 그렇죠. 문제들에 대해서도 거의 얘기도 진척이 된 게 없고 네, 맞아요. 그다음에
외부에서 문제는 계속 빵빵빵빵 터지는데 내부에서 그렇다고 해서 발빠르게 대응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이거 수익이 어떡하지? 그러니까 어떤 수의사의 사회적인 위상이 되게 빠르게 올라갔는데 그에 맞춰서 내부적으로는 그런 체계를 못 갖추고 준비가 덜 된 거죠. 그래서 네. 왜 계속 우리가 1년째 같은 얘기 하잖아. 이런 부분 돼야 되고요. 네. 이런 부분 그렇죠. 돼야 되고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과연 단도직입적으로 학범 대표님은 가장 직접적으로 발로 뛰시는 분이니까 그 1년 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 그래도 그때보다는 좀 나아진 부분들이 느껴지세요? 솔직히? 아니 제가 뭐 취재를 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그때보다 뭐 바뀌었다 이런 거보다도 이제 더 많이 수의사회 일들을 제가 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 걸 뼈저리게 느껴요. 저도 피부로 느끼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부족한 점이 많은 거죠, 사실. 네. 근데 제가 볼 때 제일 큰 문제는 뭐 이게 수의사 협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수의사 개개인의 윤리의식 이런 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사실은 그 각 직업군마다 직업 윤리가 그렇죠. 굉장히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 2년 전에 세월호 참사가 터졌을 때도 그 배 안에 타고 있던 선장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들의 어떤 직업 윤리가 문제가 됐듯이 이제 수의사의 직군에 있는 분들은 특히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더더욱 윤리적인 측면이 좀 강조가 돼서 교육을 받고 그런 부분이 더 철저하지 않을까라고 막연히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전까지는 수의과대학 교육에서 뭘 가르쳐야 되는지도 정확히 정립도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의과대학 협회에서 교수님들이 모여서 그런 걸 정립하고 있잖아요. 저희도 몇 번 소개해드렸죠. 그래서 그게 좀 정립이 어느 정도 됐는데 거기에 이제는 당연히 윤리의식 교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수의사 졸업 역량 2016년 버전에 이제 5가지 영역을 크게 나눴는데 거기 직업 전문성 영역에 직업 윤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보호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제로 준수하고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역량을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된다는 게 이제 포함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나아질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아니 네가 이렇게 자신이 없으면 네. 어떡해요? 근데 이제 와서 만들어진 게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이런 게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 실제 교육에 이제 적용이 될 테니까 미래는 밝지 않을까요? 네.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윤리 강령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네. 사실은 우리가 수의사의 어떤 행사 같은 거 하면 항상 수의사 신조 낭독을 먼저 해요. 그래서 3가지 수의사 신조가 있는데 그 3번째가 이거예요. 나는 수의사의 윤리 강령을 준수하며. 근데 사실은 이 윤리 강령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네, 사실 저도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수의사 윤리 강령이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21개 조항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지금 저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거기 다 담겨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거를 공유가 안 됐고 그냥 윤리 강령으로 문서화만 해놨지 이거를 널리 알리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학범 대표님은 그 수의대생 시절에 네. 친구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우리가 이제 수의사가 될 건데 수의사가 사회에 나가서 어떤 사회적인 책임과 역할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본 적이 혹시 있으세요? 그런 얘기까지는 못 해봤고 그런 얘기는 했었죠. 저희 외과 실습할 때 저희 때만 해도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외과 실습했거든요. 그때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이게 맞냐 안 맞냐. 그다음에 또 실험 동물들 이렇게 보관하는 케이지들 있잖아요. 네. 환경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지금 많이 개선됐는데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래서 야 이런 거 어디 우리가 알려서 이거 좀 개선되게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는 정말 많이 했었죠. 네, 그 얘기 이제 거기서 끝나고 나와서는 실질적으로 그냥 현업에서 일만 하고.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의 고민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깊게 고민해보고 이건 수의대 학생들한테만 할 얘기가 아니라 수의사들부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고민해보고 토론하고 내부 정화를 할 만한 그런 시간이 없었다는 게 안타까운 것 같은데 요즘에 정말 어떤 이 사회적으로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시대일수록 사실 수의사의 어떤 사회적 책임이나 우리의 어떤 우리가 지켜야 될 윤리 이런 거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내부 고민. 그러니까 이제 수의사라는 직업이요. 예전에요. 막연히 우리가 수의사 하면은 그냥 동물을 치료하는 선생님, 의사 선생님 요 정도 수준이었어요. 정말 일반인들도.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거든요. 네. 일반인 분들한테도 수의사라는 직업은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에요.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직업이고 그리고 해야 할 역할이 이렇게 많구나도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수의사 선생님들의 생각은 여전히 그 예전에 동물을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닐까. 네. 조심스럽게. 네, 그러니까 그 기대치에 그 빠른 속도로 대처를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조금씩이라도 이제 가야 되고 수의사 윤리 강령이 21개 조항인데 그 2개만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5번째 조항이 뭐냐면 수의사의 행동
관련된 조항인데 수의사 개개인이 받는 존경이나 비난은 곧 수의사 전체에 대한 사회의 신임 또는 불신으로 나타남을 인식하고 언제 어떠한 일을 할 때마다 공인으로서의 수의사임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여야 한다. 그다음 21항은 올바르지 못한 수의사를 선도하는 의무인데요. 동료 수의사가 올바르지 못한 진료 행위를 하거나 기타 수의업의 신의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는 다른 분야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기 이전에 수의사들 간에 스스로 시정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내부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이미 윤리강령에 다 적혀 있습니다. 저희가 지키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이 윤리강령과 관련해서 지금 방금 읽어주신 내 동료 수의사의 올바르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 다른 수의사들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요. 네, 네. 지금 워낙 이제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이렇게 수의사 집단이 똘똘 뭉쳐서 자기네들끼리 속된 표현으로 쉴드를 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놀라운 부분이 뭐냐면 같이 동물을 위한다는 입장에서는 수의사 선생님들이나 또는 동물단체나 보호단체 분들이나 다 같은 목적을 향하고 있는데 의외로 대립하는 부분이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저희가 어떤 철저한 내부 고민이 없어서 생긴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은 고민이 있긴 있는데 외부에 공개 못하는 부분도 사실 있어요. 근데 어쨌든 동물보호단체에서는 그런 내부 사정까지 모르니까 밖에서 그냥 지켜봤을 때는 수의사에는 철저한 내부 고민이 없고 어떤 비전이 없는 것 같고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대해서만 대처하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자가진료 문제 같은 경우에도 어떤 자가진료 강아지 공장이 이슈화되니까 너네 자가진료 조항 없애려는 기회로 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수의사들이 뭐 내부 고민이 부족했던 것도 있지만 홍보도 부족했던 것도 같고 이렇게 좀 뭔가 알리고 이런 역할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노력을. 사실은 내부 고민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진 않거든요. 근데 실제 동물보호단체 분들의 어떤 표현을 제가 봤는데 네. 기회로 삼으려고 한다. 뭐 딜을 하려고 한다 이런 표현들을 막 쓰시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네. 이렇게 그 수의사 전체 집단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 대한수의사협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 위클리벳에서도 그 대수라든지 또는 지역 그 수의사 선생님들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하셔야 되는 역할들에 대한 얘기들 참 많이 했는데 사실 오늘은요 그렇게 어떤 조직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보다는 저는 수의사 선생님들 개개인이 조금은 각성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맞습니다. 좀 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그러니까 반려인들이 만나는 수의사는 그 선생님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 저한테 수의사는 이학범이에요. 네, 이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가 내 반려동물을 데리고 가는 동물병원의 수의사 선생님이 그냥 수의사 전체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행동 하나, 말 한마디가 야 수의사들은 그렇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뭐 반려동물 임상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산업동물도 그렇고 실험동물, 야생동물 또 공무원 수의사분들도 그렇고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과연 그 수의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래 내 행동 하나가 내 말 하나가 수의사 전체를 이미지 메이킹 할 수 있구나 또는 좌지우지 할 수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고민을 해보셨을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예.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밖에서 봤을 때 데일리벳은 말 그대로 수의사 언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언론이기도 하고 수의사기도 하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수의사 언론인데 저희가 다 저랑 같이 참가하는 상준이도 둘 다 수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의 장점이면서 사실은 한계점인데 저희가 예전에는 그냥 저희가 영향력이 별로 없을 때 그때는 그냥 수의사들끼리 소식만 주고받고 할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저희가 이제 양대 포탈에 다 노출되고 영향력이 생기면서 이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잘못 얘기한 게 쟤네 수의사라서 저렇게 얘기하네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그 본인들이 맡는 책임과 역할이 변화하기도 하고 또 커지기도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본인이 변화하는 책임과 역할에 맞춰서 그에 걸맞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수의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위상이 좀 높아졌고 기대치도 많이 높아졌어요.
근데 수의사 선생님 내부적으로는 그 기대치와 그 책임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고민을 하고 있는지 또 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 그 고민들이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끝으로 같은 수의사로서 하시는 네, 말씀이 수의사 윤리강령을 다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수의사 선생님, 당신이 바로 수의사 전체에 대한 이미지일 수 있다라는 사실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클리벳 황당무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